진로 영어 두 번째 지문입니다. 자, Tech Trends That Will Change Future Society라는 제목의 교과서 본문이고요. 우리 교과서 3과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바꿀 어떤 기술 트렌드에 대한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in many industries and countries로 시작하죠. 많은 산업들과 나라에서 대부분 유명한 직업들은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네요. 5 years ago, 5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only at the beginning of the big waves죠. 오직 그 큰 흐름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것에 대한 big waves냐면 robotics, 로봇공학, artificial intelligence, AI,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큰 흐름의 시작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없었던 직업들이 이런 큰 흐름들 때문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비기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So due to these technologies, 앞에 나왔던 세 가지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를 these technology가 갖고 있겠죠. 이러한 기술들 덕분에 자, 이시 가주어 테디아가 진주어입니다. 테디아할 가능성이 있다. likely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전통적인 직업들이네요. 우리 단어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profession은 직업 중에서도 되게 전문적인 직업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such as 해가지고 의사, 교사, 변호사 같은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직업들은 will end up ing 사용됐네요. 결국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one of two futures, 두 가지 미래 중에 하나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그 두 가지 미래가 뭔지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하나가 one, 다른 게 the other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one은 자, it's a more efficient version이에요. 좀 더 효과적인 버전입니다. of what we have today.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더 효과적인 버전입니다. 이 기술들 덕분에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professionals will use 사용할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할 거네요. 자, 그 시스템은 도와주는 시스템이네. 자, 그들이 앞에 나왔던 그 직업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new 시스템입니다. 자, in the traditional way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하는 거네. 지금까지 일했던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거를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for example로 예시 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에 대해서요. 자, 소프트웨어는 사용될 거고 by accountants, 카운트 하는 사람들이니까 회계사죠. 그 회계사들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데 자, to perform difficult computation, 어려운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요. 첫 번째 예시는 회계사였고 두 번째 예시는 엔지니어에 관련된 예시네요. 이 엔지니어들도 소프트웨어 사용하는데 디자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더 복잡한 빌딩들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원래 하던 컴퓨테이션이나 엔지니어스가 원래 하던 트래디셔널 웨이로 하던 그 빌딩을 하는 거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일을 돕게 된다. 이게 앞으로 미래 중에 하나다.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반면에 the other, 한 개, 그리고 나머지니까 d를 붙여서 쓰는 거고 그 미래는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a range of increasingly capable systems. 자, 다양한 시스템이네. 점점 더 유능한 시스템이 되겠네요. 자, 그거는 완전히 대체합니다. 그 전통적인 직업들을 대체합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직업들을 아예 시스템이 자체가 대체해버린다. 그래서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그 기술들을 소개하면서 그 기술 때문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두 가지 미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In the middle of those technologies waves라고 하면서 앞에 얘기했던 문단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미들이니까 중간에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 중간에서요. 그 흐름 속에서요. Demographic changes,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will also take place입니다. 또한 발생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단락에서는 어떤 technological waves 얘기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미래의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as you know, 네가 아는 것처럼 the elderly population, 좀 더 고령의 인구가 is increasingly worldwide,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사람들의 수가 되게 늘어나고 있죠. So the Republic of Korea is no exception.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2015년에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ged 65 and older 라고 해서 자, proportion 비율이죠. 자,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얘기합니다. 앞에 말했던 old elderly population을 여기서는 65세 이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13.1%랍니다. 자, 그리고 그 proportion은요, 그 비율은요. 자, 예측되어집니다. 그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예측되어지는 거죠. 점점 더 커지는 걸로 예측되어지겠지. As time passed. 여기서의 as는 뭐뭐함에 따라 약간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이 figure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here let's focus on a few big technology trends.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몇몇의 큰 기술적인 트렌드를 한번 봐보자.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How we can prepare for our careers. 우리의 진로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단락에서 technological waves 얘기했고 두 번째 단락에서 demographic changes 얘기하면서 미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요. 그 미래에 가질 기술적인 트렌드랑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세 가지 기술 트렌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robots, your new coworkers라는 로봇에 관련된 얘기로 시작합니다. 자, 로봇이 are sweeping, 휩쓸고 있네요. More and more sector, 점점 더 많은 분야들을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Of the economy, 경제의 많은 부분들을 휩쓸어 감에 따라서 as도 여기서 뭐뭐함에 따라 똑같이 해석하시고 자, 사람들은 are steadily likely to 자, 점점 더 뭐 할 것 같냐면 collaborate 하게 되겠네요. with the machines 그 기계들과 collaborate 하게 될 겁니다.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코가 투게더고 레이버가 일하는 거니까요. 함께 일하는 거, 협동하는 거. 여기서 그 머신은 앞에 나왔던 로봇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제목도 로봇이 너의 코워커 함께 일하는 그 직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함께 일하는 워커다. 자, the result will be a rise. 자, 그 결과는 로봇이랑 함께 collaborate 하는 그 결과는요. will be a rise. 어떤 상승일 겁니다. 자, 어디서의 상승이냐면 effectiveness and efficiency에서의 상승이네요. 자, effectiveness, 효율성이라는 거는 목표 달성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거는 목표를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fficiency, 능률성이라는 단어는 시간과 비용이 좀 더 줄어드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e will do more work in less time. 그래서 좀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로봇과 함께 일하게 되면. 자, then how can you work with robot harmoniously? 그럼 로봇과
좀 더 조화롭게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당연히 뒷부분에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로봇과 함께 일하면서 강조되는 게 health and safety라고 얘기를 하죠. 건강과 안전이 가져와질 겁니다. 또 front stage에 가져와질 겁니다. 자, 무대 중에서도 앞에 있는 무대니까요. 되게 잘 보이는 무대가 되겠죠. 자, 그곳에 가져와진다는 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위치로 오게 된다는 거지. 언제? 로봇이 오퍼레이팅 룸 수술실이죠? 수술실로 들어오게 됐을 때 건강과 안전이 프론트 스테이지에 가져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함께 일하게 되면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The medical application of robotics, 로봇 기술을 의학의 medical application, 의학에 적용하는 거예요. 로봇공학의 의학적 적용은 다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빈치 서지컬 시스템이라는 첫 번째 예시가 등장하고요. 자, 얘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게 뭐냐면 리모트 로보틱 시스템이랍니다. 원격 로봇 시스템이래요. 자, 근데 그거를 관계대명사 대절로 설명하고 있죠. That assist with complex surgeries. 복잡한 수술을 도와주는 원격 로봇 시스템이랍니다. 자, 그리고 그거는 currently used, 현재 사용되고 있네요. In more than 200,000 surgeries. 이것 이상의 수술에서 사용되고 있답니다. 1년에 미국에서요. 자, 그 로봇은 translate 바꿉니다. 항상 뭔가를 바꿀 때는 A into B라서 in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로봇은요. 그 다빈치 서지컬 시스템이라는 그 로봇은요. 외과 의사의 핸드 무브먼트, 손의 움직임을 뭘로 바꿔주냐면 좀 더 정확한 마이크로 무브먼트로 바꿔줍니다. 움직이는 건데 마이크로 단위로 움직이는 거니까 좀 더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beyond helping in external procedu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과정에서의 도움을 넘어서 앞에서 이 다빈치 서지컬 시스템이 수술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이 내용을 여기서는 external procedures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수술할 때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 그 로봇은 will provide treatment within. 여기서 external과 대비해서 내부에서 치료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등장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예시가 Ken Goldberg's 로봇이 되겠네요. 로봇은 그래서 삽입되어질 수 있습니다. 몸속으로 들어가고 to release radiation. 방사선을 방출하기 위해서 몸속으로 삽입이 되어집니다. 자, external radiation, 외부에서의 방사선은 사람 몸 밖에서 쬐는 방사선은 damages, 손상시키죠. 건강한 living tissues, 생체 조직을 along with cancer cells, 암세포와 더불어 건강한 세포들도 손상을 시키지만 이러한 로봇은요. 앞에 나왔던 캥고버스 로봇은요. 방출합니다. 방사선을 어느 속에서 방출하냐면 그 암세포 속에서 방출한답니다. With perfect accuracy. 완벽한 정확성으로 방출한답니다. 그 타겟 시제는 암세포 속에서 방사선을 방출을 하니까 당연히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as doctors work with robot, 의사가 로봇과 일을 하면 더 skills입니다. 자, 근데 무슨 스킬이냐면 의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스킬이네요. 자, 그 스킬들은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자, 깊은 이해, 사람의 신체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또한 뭐도 필요하냐면 이 뒷부분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죠.
뒷부분. 자,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 이해하고 로봇을 이해하고 로봇을 컨트롤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로봇 기술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니까 원래 전통적인 방식에서 의사가 알아야 됐던 휴먼 바디의 이해뿐만 아니라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게다가 they should keep learn, 계속 배워야 한답니다. to work, 일안을 계속 배워야 해요. to work with prevailing technology, 그 널리 퍼진 기술과 함께 일할 것을 계속 배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온다고 끊임없이 활발하게라는 뜻의 수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앞으로도 널리 퍼진 기술이라는 거는 그 의학에 적용된 로봇 기술들을 얘기하겠죠.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에 대한 예시가 의학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예시들이 등장한 부분이 로봇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는 딥러닝 앤 빅데이터 해서 딥러닝과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은 Do you remember Google's AlphaGo program beating 이세돌이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알파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억하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 알파고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이었냐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프로그램이고요. 이세돌이란 사람을 동격의 컴마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one of the highest ranking, 가장 높은 랭킹의 Go players 중 한 명이죠. Go players는 바둑 기사를 얘기를 합니다. 고라는 말은 바둑을 일본어로 했을 때 고라는 발음이 나온대요. 그래서 일본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랭킹 중 한 명이었던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에 대해서 기억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 around the world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놀랐었었죠. 에스톤시 놀라게 하는 건데 이건 사람들이 놀라는 걸 느끼는 거니까 수동태로 쓰고 있고요. PP 형태로 쓰고 있고요. 자, 왜 놀랐냐면 to see a computer program beat a human,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람을 이기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었다. So what made AlphaGo's victory possible? 그런 알파고의 승리를 무엇이 가능하게 했느냐라는 오형식 목적어, 목적 보어의 구조입니다. 자, 그 답은 이기는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의 답은 딥러닝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네요. 컴마 똑같이. 자,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AI와 빅데이터의 결합인 딥러닝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단락에서 딥러닝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좀 더 자세히.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건 방식입니다. A way to resolve problem.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네요. 사용하면서요. 뇌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랍니다. 자, 근데 그 뇌와 같은 네트워크는 that is comprised of 구성되어 있네요. multiple layers or stages. 다수의 층이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는 배운대요. something simple, 되게 심플한 무언가를 배우는데 at the initial stage네, 첫 시작 스테이지에서 되게 심플한 걸 배우고, 자, and then 그러고 나면 보냅니다. This information, 그 첫 스테이지에서 배웠던 심플한 something이라는 그 정보를 보낸대. 자, 다음 스테이지로 보내네요. 자, 그럼 그 다음 스테이지는 그 심플한 인포메이션을 가져다가 결합합니다. 자, 뭐랑 결합하냐면 또 something이랑 결합하네요. 자, that is a bit more complex. 좀 더 복잡한 것이랑 결합합니다. 자, 첫 단계에서 넘어온 거에 또 다른 조금 더 복잡한 거를 결합하고, 자, 그 다음에 pass to the third stage. 다음 스테이지로 또 넘기네요. 결합해서 넘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은 계속됩니다.
좀 심플한 하나가 들어오면 다음 단계 가서 또 결합되고 또 그 다음 단계 가서 또 다른 거와 결합되고 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그게 계속 된대요. As each stage constructs something more complicated from the input. 자, 각각의 스테이지가 구성함에 따라서 계속 진행된답니다. 자, 뭘 구성하면 좀 더 복잡한 무언가를 구성하네요. 인풋으로부터. 그 인풋은 it receive 받은 거네. From the previous stage. 이전의 스테이지로부터 받았던 인풋에서 좀 더 복잡한 거를 또 합쳐서 각각의 스테이지가 구성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과정이 지속된다. 그래서 파이널 스테이지에 가면요. 그 신경의 네트워크는 만들어냅니다. 아웃풋을 만들어내네요. 자, 그래서 딥러닝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럼 그 딥러닝의 목표는 뭐냐면요. to approximate human reasoning입니다. 사람의 추론에 가까워지는 거. 사람과 비슷하게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반복들은요. 앞에서 계속 모아서 넘기고 하면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반복들은 How AlphaGo mimicked expert players. 어떻게 알파고가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알파고가 모방하는지 그 전문적인 플레이어를 어떻게 모방했는지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repetition이요. 자, 그리고 improving by playing itself 하니까 묶어주시고 분사 구문이 중간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 알파고 스스로 플레잉 하면서 향상되는 거네요. 플레잉 하는 방법으로 향상시키면서 모방하고 그리고 결국은 defeat 이겼네. 이 세도를 이기게 됐던 그 방법이 이런 딥러닝의 단계적인 학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en deep learning happens, 그런 딥러닝이 일어났을 때 그 neural network는요. 신경 네트워크는 need a substantial amount of data. 어떤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있어야 그거를 합치고 하는 그 단계가 진행되니까요. 자, that's big data. 그 상당한 양의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거를 빅데이터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근원, 원천, for the 알파고 프로그램, 알파고 프로그램을 위한 빅데이터의 그 원천은 were countless images. 셀 수 없는 거니까 엄청 많은 거죠. 수많은 이미지들이었네요. 그 position and moves, 그런 바둑의 위치나 움직임의 이미지. 그 이미지는 휴먼 플레이드 게임에서 온 이미지고요. 자, 빅데이터는 또한 포함합니다. 비디오, 그림, 텍스트, 보이스 다 포함하네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한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소스가 되는 거죠. 이런 빅데이터 소스는 일상 속에 있네요. 일상생활이고요. 예를 들어서 소셜 네트워크나 교통 센서, 위성, 인터넷 서치, 이메일, 크레딧 카드, 그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등 일상생활에 있는 게 그 데이터의 소스입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데이터가 다 모아진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AI는요. 바꿀 겁니다. 사람들의 삶을요. drastically 되게 급격하게 바꿀 겁니다. 자, 그리고 workers in every industry 모든 산업의 그 workers들은 will be affected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Associated Press와 Famous Magazine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보스 A and B입니다. Associated Press라고요. 다국적 비영리 뉴스 통신사의 한 특정 기업을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유명한 그런 잡지사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요. 빅데이터로 사용하는 AI를 얘기하겠죠. To write, 쓰기 위해서 사용한답니다. 스포츠 코멘터리랑 쇼트 스토리를 쓰는데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뭐에 대한 쇼트 스토리냐면 profitable companies네요. 이익이 되는 회사에 대한 그 쇼트 스토리를 쓰는 데 있어서 쓴답니다. 그리고 그거는 최근까지도 would have been handcraft.
핸드크래프트 손으로 만들다라는 단어였고 그때 우리가 못 채웠던 그 단어 뜻 작성하다. 손으로 만드는 것에서 넘어가서 손으로 쓰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손으로 작성했던 그런 쇼트 스토리나 스포츠 커멘터리를 이제는 AI를 사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저널리스트나 거의 모든 직업의 반은요. 두 개 다 나눌리 버덜쏘니까 둘 다 c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거고 human workers는 will begin completely directly with AI for employment. 하기 시작했네. 시작할 겁니다. 경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directly 직접적으로 경쟁하죠. AI랑 for employment 어떤 고용에 대해서 AI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될 겁니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원래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AI가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AI와 사람이 경쟁하는 상황이 되게 된다라는 걸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로봇이랑 AI,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딥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글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What is the best way to prepare for the world of robot and AI? 로봇과 AI 세상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걸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빌 게이츠에 따르면 workers 근데 무슨 workers냐면 위리 동사 fluent가 뒤에서 소식하고 있는 겁니다. 능숙한 사람들이네요. workers네요. 언어인데 과학, 기술, engineering, 수학, mathematics 즉 STEM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능숙한 workers들이 성공할 겁니다. 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템에 있어서 플루언트한 게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게다가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의 베스트 잡들은요. That will emerge 출현하게 될 가장 좋은 직업들의 대부분은 요구할 겁니다. 광범위한 콜라보레이션을 요구할 겁니다. 당연히 그 협동은 사람과 컴퓨터들 사이에서의 협동이겠죠. 로봇이나 AI, 빅데이터 같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술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e special skills that only humans have 사람들만이 가진 특별한 스킬들이 점점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as humans and machines begin to compete 그 사람과 기계들이 경쟁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사람만이 가진 그 스킬들이 점점 더 valuable, 가치가 있고 중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some of the most vital skills in the workplace 가장 중요한 스킬들이네요. 그 직장에서 일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일부는 그 some은 are flexibility,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synthesis일 겁니다. 라고 해서 이런 네 가지 스킬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the pupils of today, 오늘날의 학생들은 should develop these skills, 이러한 스킬들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라고 해서 앞에 얘기했던 그런 스킬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글 전체적으로 처음에 기술들의 발달과 어떤 인류 통계학적인 변화 때문에 앞으로 직업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다라고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딥러닝,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했고 다양한 예시들을 들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기술과 사람이 콜라보레이트 하면서도 경쟁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스킬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